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저희 집 알보 되게 자주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요즘에 알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작년 여름 조금 전에 보르시지아나 몬스테라 알보를 유미오로 데리고 와서 분갈이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키우는 것도 조금씩 보여드렸고요. 한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제가 커팅도 해서 삽수도 이제 식물 마켓에서 분양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커팅 됐었던 얘가 이제 탑 삽수라고 하죠. 탑 삽수를 이제 뿌리가 물꽂이를 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뿌리가 많이 나와서 얘도 이제 분갈이를 하는 걸 보여드릴까 하다가 생각보다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알보를 이제 많이들 가정집에서 키우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1년간 알보를 키우면서 느꼈었던 것들과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 기초적인 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몬스테라는 기본적으로 원래 초록색 몬스테라 먼저 키워보시고 알보를 키워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보르시지아나 몬스테라에서 돌연변이 종으로 하얀 부분이 나오게 된 식물이 알보거든요. 알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런 하얀 부분이 있는 무늬종이라는 뜻인데요. 알보는 이렇게 산반무늬,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를 산반무늬라고 해요. 저는 그런 단어조차도 몰랐었던 적이 있어서 산반무늬? 그게 뭐지? 막 그랬거든요. 정말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처럼 무지렁이도 키울 수 있으니까 알보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대 식물을 키울 때 알보부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몬스테라를 제일 먼저 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알보를 그 다음에 키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알보가 가격대가 아주 지금의 한 10분의 1일 때 구매를 해서 아주 지금은 10배가 올랐죠. 왜냐하면은 얘가 그렇게 많이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수요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 몬스테라 종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 금지가 되어서 바나나 선충이라는 그 해충 때문에 아예 수입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국내 농장에서 이 알보를 가지고 번식을 해서 이제 개인이 분양을 하시든 농장에서 분양을 하시든 그런 식으로 이제 삽수에서부터 이제 유묘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주 귀한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샀을 때만 해도 그때도 귀하긴 했는데 지금만큼 귀하진 않았죠. 가격면으로. 그래서 제가 얘를 조금 더 늘려서 빨리 키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탑삽수는 웬 위에 있는 탑을 의미하죠. 그리고 삽수는 뿌리는 어느 정도 있지만 묘하고 삽수에 대한 의미도 저도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뿌리가 아주 활착이 돼서 순화가 된 것을 묘라고 부르고요. 삽수는 그냥 정말 이 몬스테라 알보를 잘라서 공중뿌리가 살짝 있더라도 그게 이제 흙에서 활착이 되지 않고 이제 뿌리만 있는 상태에 있는 몬스테라를 삽수라고 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배운 거죠,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따로 책을 제가 못 본 것 같고 저도 이제 키워가면서 찾아가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이제 탑삽수라고 보시면 돼요. 삽수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고 그런 축에 속하는데요. 왜 저는 탑삽수를 오히려 식물 마켓에서 팔지 않았냐 하면은 얘가 그때 뿌리가 정말 얼마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식물 마켓에서 판매했던 아이들은 거의 뿌리가 성체만큼 자란 아이들만 이제 분양을 했고요. 얘는 너무 뿌리가 안 나와서 제가 물꽂이로 지금 이 불투명한 화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냥 일반 물이에요. 그냥 수돗물에다가 담아서 이 아이를 넣고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키워서 뿌리가 이만큼 자란 거예요. 지금 여름이고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자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알보를 자르는 시기는 봄이 아주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문이. 그래서 그때 다행히 초록무지개 식물 카페 사장님께서 저를 초청을 안 해주셨다면 전 알보를 아직도 계속 키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콧구멍이라 그러죠. 여기 가운데가 뚫린 아이보다 이 뚫리기 전에 잎이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여기서 자른 게 나쁘지 않았다. 1년 만에 삽수를 자른 거는 괜찮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분양을 받아가셨던 분께도 이제 드디어 눈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이파리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기도 해서 알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눈이라는 개념 자체도 저도 몰랐던 개념이에요. 눈이 뭐냐면 이제 이 알보가 새이파리가 나오는 자리를 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눈이 나오는 자리에 따라서 이 알보의 가격을 결정하는 무늬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하얀 부분이 이제 많으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얘를 원래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작년엔 하나도 타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얀 부분은 아주 잘 탑니다. 잘 타고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얀 부분이 많아져서 고스트가 100%가 나오게 되면은 그 알보는 죽어요. 왜냐면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무늬가 키우기 쉽고 좋은 무늬가 산반 무늬가 섞여 있는 알보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흰색이 좀 더 많아도 저는 이제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흰색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산반 무늬를 좋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눈의 자리가 그 무늬를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벌브라고 하죠. 이 줄기를 벌브라고 하는데 이 줄기에 있는 무늬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하얀색의 지분과 초록색의 지분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잘라 놓은 이 하얀색 부분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나 얇게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운 좋게 하얀 부분이 적당히 섞여 나와서 이렇게 반반 약간 크로스된 반반 무늬로 알보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어디를 자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공중뿌리 포함해서 여기 마디를 포함하셔서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뿌리가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되니까 뿌리가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만약에 저는 이거를 지금 이파리가 2개긴 한데 2개를 나눠서 3개의 알보로 키울 거예요. 알보가 너무 좋은 게 병충해가 없어요. 정말 벌레도 안 생기고 아직까지는 바이러스성 병해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서 다른 어떤 식물들보다 굉장히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축에 속해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요즘에 들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베고니아하고 칼라디움 정도가 레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퓨전 화이트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좀 순둥해지는 편인데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퓨전 화이트를 여기 앞에 갖다 놓은 거는 제가 처음에 제일 로망이었던 식물 2개가 이 2개였어요. 퓨전 화이트하고 알보. 근데 2개를 다 가지고 와서 키워보다 보니까 얘네보다 더 어려운 게 베고니아하고 칼라디움이더라고요. 그 베고니아하고 칼라디움 키워보신 분들은 이 2개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알보는 퓨전 화이트보다 훨씬 한 레벨 3개 정도 더 쉽다고 보시면 돼요. 흙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분갈이 때 많이 알려드렸지만 저는 상토하고 지렁이 분변토하고 바크를 펄라이트를 아주 좀 청키하게 좀 이제 덩어리가 좀 크게 뿌리에 과습이 오지 않게 많이 섞어서 분갈이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는 이 아시죠? 흑막분 흑막분에서 키웠더니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화분 분갈이 할 큰 화분이 없어갖고 플라스틱에다가 알보를 심었다가 한번 과습이 왔었어요. 작년 장마 때. 와 진짜 알보가 과습이 오니까
새 잎이 이렇게 숙여지면서 막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과습이 흙이 마르지 않아서 온 것 같아서 바로 다른 흙막분을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식물등 밑에서 흙을 다 이제 말려주면서 뒤적뒤적 하면서 말려주면서 겨우 살렸어요. 한 이틀 만에 흙막분에 와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펄라이트라든지 바크를 많이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습이 잘 오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줘야지 빨리 자라거든요. 알보는 빨리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냐면은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재산이니까. 근데 분양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알보는 새 이파리가 나올 때마다 무늬가 어떤 무늬가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굉장히 그게 또 재밌잖아요. 새 잎이 빨리 나오는 게 재밌어요. 열대식물은. 그러다 보니까 물을 너무 박하게 주면은 느리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잘 지켜주셔야지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가 있어요. 뿌리가 통풍이 저하도 토분에서 잘 될 수 있게 해주되 햇빛이 아주 강하고 높은 온도에서 키우게 되면은 한 달에 2개 정도 이파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을 뺀 나머지 계절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보통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계속 나왔고요. 겨울에는 나오는 속도가 아주 느리게 되죠. 온도가 조금 낮아지게 되니까요. 온실에다가 놓으면 제일 좋고요. 지지대 코코봉 하는 영상도 있는데 지지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아시죠? 지지대를 해주지 않으면 이파리가 점점 작아지게 돼요. 얘가 지지대를 잡고 올라가면서 커야지 크게 나오고요. 제가 여기까지 자르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새 이파리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자를 때 좀 무서웠죠. 얘를 자르고 나서 새 이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봄에 자르고 나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기 때문에 새 이파리가 거의 한 달 만에 나왔고요. 몬스테라 잘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그 찐잎이 지금 8개가 지금 8개 이제 구멍이 있는,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간 찐잎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그 벌브에서 새로 나오는 이파리는 여기 지금 얘가 자르고 나서 처음 나온 이파리거든요. 저는 완전히 하트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여기 구멍이 하나 나와졌어요. 그리고 반반 무늬가 산반으로 나왔고요. 아주 예쁜 이파리가 나왔는데 얘가 나오고 나서 글쎄 그 다음에 나온 아이가 아주 초록초록한 잎이 나왔어요. 이게 제 알보인데요. 밑에 있는 부분이 하얀색이 좀 많고 위에 이제 자꾸 초록색들이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흰색 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아이 중에 하나가 완전 초록. 이제 벌브를 제가 여기까지 이제 분양하느라고 여기서 잘랐죠.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이제 초록 벌브가 나왔는데 다행히 아예 이 벌브에 흰색이 없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흰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눈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눈자리에서 다행히 이제 흰색이 많이 나오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완전 초록색 몬스테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당황했는데 다행히 요즘에 날씨가 무지막지하게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순이 정말 빨리 나왔는데 다음 거는 아주 흰색이 이쁘게 섞인 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은 초록색이고 이쪽만 반반만 여기 흰색이 들어간 무늬가 나오게 됐는데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거 이거를 지금 펼쳐보고 싶은데 차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위로가 되는 거는 어제 인스타 보니까 식물 카페 노크라는 이제 알보 많이 분양하시는 데인데 노크 사장님이 올린 알보도 초록잎이 나왔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약간 경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인스타나 이제 SNS 같은 것들을 보면은 무늬종을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무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 심었던 것 같다. 흙의 배합이 이상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뭘 준 거지? 비료 때문인가 봐. 별 생각을 다 하는데 비료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고요. 기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후에 무늬종의 무늬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알보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고정된 무늬라고 하고요. 여기도 약간 무늬가 살짝 묻어 있습니다. 아주 살짝 묻어 있는데 다행히 없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식물 카페 노크 사장님도 이런 초록색 알보 잎이 나왔다고 해서 알보 기르시는 분이 우선은 한 분이 무늬 없는 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여기서 무늬가 아주 잘 나와줘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잎의 구멍이 이제 자르고 나서 6개, 7개까지 찢어졌다가 자르고 나서 나온 거는 구멍이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4개가 찐잎이 나왔고요. 바로 이제 찢어진 이파리의 그 개수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묘 때처럼 막 유묘 때는 진짜 막 하트 잎이었다가 하나 찢어지고 2개 찢어지고 막 되게 3개 찢어지고 다음에 3개 찢어진 거였거든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씩 구멍이 늘어나는데 잘라진 벌브에서 나오는 그 잎들은 구멍이 바로바로 그렇게 느리게 구멍이 바로바로 하나씩만 늘어나는 그런 정직한 성격은 아닌 것 같고 한 3개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보의 소식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분양받았던 데서 가격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산 가격은 알려드릴 수 없고요. 하지만 뭐 가격은 식물 가격은 정말 시가잖아요. 요즘에 많이 바뀌는 추세라서 가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얘는 이제 하나씩 잘라서 알보 화분을 3개를 만들 거고요. 또 예쁘게 잘 길러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었던 장소는 저희 집이 남향인데요. 여름에는 남향이 햇빛이 들지 않는 거 아시죠? 서향방이 햇빛이 가장 오후에 뜨겁게 비치거든요. 그래서 서향방에 창문에 바짝 갖다 놓으면은 한 달에 2개씩 이파리가 나오고요. 에어컨을 낮에는 제가 그 방은 안 틀어놓고요. 저녁에는 틀어놓을 때가 있죠. 그 방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녁 때는 에어컨을 틀고 낮에는 에어컨을 안 틀었었던 방에 서양방에서 가장 잎이 빠르게 잘 나왔고 건강하고 예쁜 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유해 드립니다. 보통 30도 정도 전후에서 가장 빨리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습도는 50%에서 70% 정도까지 가장 좋은데 요즘에 습도 뭐 미쳤잖아요. 온실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80%에 육박하니까 에어컨 트는 실내에서 키우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잎이 마르게 됐는데 이 마른 이유에 대해서는 습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얘를 너무 다양한 습도와 온도에 노출을 시켜서 처음엔 안 타고 잘 키우다가 이제 키운 지 한 1년 정도 되니까 잎이 마르기 시작한 거고요. 하지만 초록색 잎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산반 무늬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흰색이 나오게 되면 예쁜데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마르게 되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산반 무늬가 있는 몬스테라를 더 높게 쳐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흰색이 많은 것보다 약간 산반 무늬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3번 무늬의 알보가 아주 자랑스럽고 잘 고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면 좋은데 우선은 여기까지 제가 한번 길러봤던 이야기들을 해본 거고요.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답변 드릴게요. 다음에 또 그럼 멋진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